새벽 5시 첫 작업 현장에 도착하고 어부들도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기 많이 잡아야 이제 가서. 배 안에 때 아닌 잠자리 떼가 몰려들었는데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날아다니다가 고기 보고 찾아가고. 첫 그물을 내립니다. 조기는 유자망을 쓰는데요. 그물을 바다에 수직으로 세워서 펼쳐놓고 조기를 잡습니다. 내려가는 그물에 물을 뿌리는데요. 그물 좀 부드럽게 나가라고. 그물을 가라앉히는 데 쓰는 발돌입니다. 보통 하나당 1.5kg 정도 나갑니다. 700폭이라고 그러면 2,800개가 나갑니다. 이 배에 실은 발돌 무게만 4톤이 넘습니다. 잘못하면은 사람이 딸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내려가는 그물에 사람이 휩쓸려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10km의 그물을 다 내리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벌써 해가 밝았습니다. 첫 그물을 던진 곳으로 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패를 던집니다. 이번 출항의 첫 그물인 만큼 기대도 큰데요. 과연 이 아래 그물에 얼마나 많은 참조기들이 있을까요? 참조기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제법 씨알도 굵습니다. 씨알 굵은 황금빛 조기 등장해 어부들도 신이 났습니다. 노랗잖아요. 노랑이 황금아요, 황금. 굴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추석 배고가. 상자 가득 황금빛 조기가 펄떡입니다. 저기는 일단 다 코를 따야 됩니다, 코를. 조기는 성격이 급해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빨리 그물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조기 상처 안 내고 따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상품으로 만드는 게 잡는 것만큼 중요하겠죠. 조기 한 마리에 뭐 값이 100원이라면, 1,000원이라면 뭐 한 마리 파진하면은 뭐 1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거죠. 상처난 조기는 굴비로 만들 수 없어 제값을 못 받습니다.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물코를 떼는 작업. 모두가 조기를 잡느라 바쁜 때 다른 생선을 주우며 다니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반찬하려고. 오동은 조리, 오동은 구이.
제일 신선하지. 그리 배 사람들이 건강하지. 배에서는 그날 잡은 생선이 바로 그날의 반찬이 됩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고등어에 고춧가루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낸 고등어 조림이 오늘의 반찬입니다. 내 입에만 맞으면 안 되지. 서른들 입에 맞아야 돼. 바다에서가 아니면 먹기 힘든 고등어 회도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조업이 끝이 나고 내내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으니 퉁퉁 부른 손이 드러나는데요. 12시간 만에 벗었네요. 손이 고생이 많네요. 아, 제 손은 깨끗한 편이에요. 저 아저씨 손은 거의 발 수준이에요, 발. 색깔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20년 됐죠. 20년. 내가 거친 손이 20년 세월을 말해줍니다.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애기들은 면역이 됐는데 부모님하고 아직 그 뭐 누나나 동생들이나 보면 걱정 많이 합니다. 아버지는 짠물에 손 담그며 가족들을 건사했습니다. 기다리던 식사 시간. 갓 잡은 생선 요리에 돼지고기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 밥때가 돼서야 겨우 엉덩이를 붙이고 앉습니다. 힘들게 일한 뒤에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정말 꿀맛입니다. 물레가 돌며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물에 걸린 건 참조기가 아닌 멸치입니다. 바닥에 쌓여가는 멸치들. 극한 지급이 이게 여기는 안 잡히고 이 털이 이게 다 조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저기에서는 엄청 낮죠.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득 없이 하루가 날아가는 셈인데요. 쌓여가는 멸치를 보는 선장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여기 우리 식구들의 가족들, 내 가족들 한 50명이 한다고 이게 하나. 멸치들 사이에 있는 조기들을 찾아보지만 결국 조기는 두어 상자밖에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가득 채웠던 멸치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곳은 가판 아래 있는 어부들의 숙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모두들 일찍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는 한 사람. 딸아이를 찍은 영상을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알레르기 키우려고 하는 거지. 이거 언제 키워갖고 언제 저거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지. 나도 같이 검사장에 멱살을 쥐고 있어.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지 클 때까지는 자가 검사장이니까. 내가 동무아, 돈을 벌어야 될게. 만일 네 친아버지 죽음까지 자백받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땐 검사장하고 내가 이게 몇 살인데? 같이 껴안고 낭떠러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아버지는 늦둥이 딸을 생각하며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 배 위에서 작업 준비를 합니다. 과연 이 날씨에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선장실에서는 다급한 무전이 오갑니다. 거칠기로 하면 뱃일을 따를 일이 없는데요. 거기다 파도까지 배를 흔들어 대면 몇 배로 힘이 더 듭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끌려가는 그물. 됐어. 사람이 바다에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그물을 끊고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데요.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저렇게 나간다 해가지고 안 상한 게 아니라 벌써 상해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물을 빼도 또 일거리도 많아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딱 뭉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 부분이 오면 더 힘들죠. 성난 바다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올라오고 태풍 간등 영향으로 그래서 지금 파도가 많이 세죠. 피항 간 배들은 피항 가고 또 조업하는 배들은 조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는 왜 피항을 안 가요? 물때도 좋고 뭐 그렇게 어장을 못할 정도의 날씨는 아닙니다. 배를 돌릴 마음은 없습니다. 좋은 물때를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에 주렁주렁 참조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힘나죠? 이거 잡으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황금빛 조기 물결에 어부들도 신이 났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그물에서 조기를 떼지만 힘든 줄도 모릅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그물을 내린 보람이 있습니다. 빨리 좋아. 이게 한개 나와. 그
오늘 잡은 것만 100상자가 넘습니다. 그물 한 번에 수천만 원을 건져 올린 셈입니다. 특별히 귀한 대접을 받는 조기들. 참조기는 25cm 이상을 특상품으로 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우럭이 아래 얘는 특상품이. 그렇죠. 오늘 100짝 잡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크고 실한 특상품 참조기입니다. 오늘 잡은 조기들을 냉동 창고로 옮깁니다. 상자에 얼음을 채우고 차곡차곡 쌓습니다. 쌓인 상자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배가 무거워진 만큼 어부들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고생 끝에 만난 황금빛 참조기를 싣고 무트로 갑니다. 각지에서 잡은 귀한 조기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굴비 가공 공장입니다. 명절 때는 나올 때마다 바뀌어. 명절 시즌에는 그냥 사놓은 것들 냉동돼서 식혀놔서 갖고 나오는 거죠. 제수용으로, 선물용으로 각광받는 굴비는 명절 즈음에 가장 잘 팔리는데요. 이곳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면 황금빛 조기에서 밥도둑 굴비로 재탄생합니다. 제일 먼저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이물질이나 상처난 조기를 골라냅니다. 평상시에는 한 50박스 정도 하는데요. 이제 명절에는 한 150박스 정도 잘 작업을 해요. 선별한 조기는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사람도 기계도 쉴 틈이 없이 돌아갑니다. 굴비의 맛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이곳에선 간수를 뺀 천일엽을 사용하는데요. 소금이 골고루 벨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큰 조기는 10시간, 작은 조기는 5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염장이 끝나면 20마리씩 엮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 10년 이상의 숙련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기계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해야 굴비도 엮어놓으면 이쁘고, 이렇게 엮어놓고 이렇게 딱 물 빠져 이렇게 해야 먹기도 좋고 꼬들꼬들하고. 이렇게 엮은 조기는 2~3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기는 씻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딱 씻어버리면 고기가 잘고 굵은데 이게 간이 안 맞잖아요. 잔 것은 빨리 씻고 굵은 것은 또 이렇게 나중에 씻고 저렇게. 이렇게 정성을 들인 수십 번의 수작업이 깊은 맛의 비결이 아닐까요? 이후 건조 과정을 거치면 밥도둑이자
선물로 인기 높은 굴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굴비는 추석을 맞아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갑니다. 바다와 산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추석은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굴비를 구워 드시면 저희 일하는 우리들도 아마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